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도 아마 차트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37,600달러 원저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8,000달러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또 38,000달러에서 또 외줄타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세를 보시면서 아마 희비가 교체를 할 거고 또 폭락이 온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다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렇게 우리 대중의 민심이 투자 시장에 극심하게 불안할 때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이 있었어요. 주식 시장도 안 좋고 뭐 가상자산 시장도 안 좋을 때. 그래서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가 이제 한마디를씩 해요. 이 비트코인과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근데 되게 오류가 있어요. 이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여기 이제 CNBC인데, CNBC라고 하면 전 세계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기사에 관해서 반응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의 주체가 되는 데죠, 사실은. 근데 여론 몰이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언론사죠. 근데 이 미디어에서 워렌 버핏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좀 광범위하게 좀 심도 있게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믿지 않는다, 왜 안 믿냐에 관해서 이제 발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발언을 하냐면,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을 25달러로 뭐 자기한테 준다면 자기는 이거를 갖지 않겠다. 그러니까 값어치가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여기 이제 디테일한 얘기가 있는데 0으로 수렴할 거란 얘기가 있고, 중국은 비트코인을 밴했던 게 참 똑똑한 일을 했던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1년 동안 했던 얘기를 싸잡아가지고 이번에 정리해서 주총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워렌 버핏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엄청 크게 첫 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쵸? 제 말이 틀린가요? 자, 이런 분이, 자, 보세요. 어떤 게 있었냐면, 비트코인이 0으로 수렴할 거야. 그리고 공산당이 참 스마트한 거야. 비트코인 밴한 게 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2022년도 2월 16일 날, 자, 여기 보세요. 브라질의 디지털 뱅크 누뱅크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1빌리언을 투자를 해요. 거기다가 더 웃긴 건 뭐냐면, 마스터카드, 전통적 금융의 핵심이죠. 마스터카드, 그리고 비자의 포지션은 줄여나가는데 브라질의 디지털 뱅크에는 돈 투자 액수를 늘려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그리고 참고로 마스터카드와 비자 카드에도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마스터카드와 비자 카드는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크립토 산업에 이미, 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 관여가 돼 있어요, 사실. 근데 앞에선 이제 대중들이 보기에는 거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디지털 뱅크인 누뱅크에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1년도 보면 6월 9일 날 투자를 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날짜까지 딱 보이시죠? 자, 그럼 얼마나 웃긴가요? 작년에 이렇게 뭐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누뱅크에 투자를 해놓고, 그리고 긍정적이게 이런 표현하다가 급작스럽게 지금 또 때마침 비트코인이 이런 어떤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한 상황에 주총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공개적으로? 과연 이게 뭘까요? 대중을 과연 무슨 취급하는 걸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를 움직이는 뭐 그들이라고 제가 그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 일반 대중들이 부자가 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지금 심리 상황을 더 극도로 흔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뱅크가, 그러니까 브라질에선 어느 정도냐면 3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순위로 봤을 때. 순위로 봤을 때 3위 정도고, 뭐 남미 전체로 봤을 때는 디지털 뱅크 중에는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느 정도 하여튼 규모가 작은 데는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했었던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거고, 지금 현재 오전에도 뭐 똑같은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요 상황 여기서 그냥 간당간당하게 오락가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저는 인컴 샤크가 뭐라고 뭐 말을 향후에 번복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 사람 말대로 지금 현재 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2만 달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자, 지금 어쨌건 그리고 자, 피터 브렌트 얘기를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할 건데 피터 브렌트는 사실 37,600달러를 찍었을 때 이제 32,000달러까지 떨어질 거야. 그리고 32,000달러를 지지를 못하면 28,000달러를까지 떨어질 거야 라고 그냥 아카데믹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건 지금까지 인컴 샤크가 얘기한 거랑 똑같이 현재 가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2024년까지 자 중국하고의 교역량을 200빌리언까지 늘린다. 그런 예측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러시아는 스위프트 제재가 미국으로부터 가해졌죠. 그러면서 루브라랑 위에나로 그렇게 거래를 할 거야. 달러를 배제한 상황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었죠. 거기다가 추가적인 얘기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추가 옵션에 붙였거든요. 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자 그러면 과연 그게 뜻하는 게 뭘까요? 거기다가 2024년 내에 분명히 자 중국은 대만하고의 분쟁이 있을 거고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실제로 당하면 자 여기서 실제로 이 거래 규모 중에 비트코인 거래가 안 된다는 장담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축통화 자리에 서서히 들어가는 물꼬를 지금 현재 뭐 분쟁을 통해서든 그게 뭐가 됐든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됐고 알트코인에 관해서 BTC 퓨엘이 오늘 오후 정도에 제가 이제 1시간 전이니까 RSI가 지금 현재 오버솔드다. 과매도 상태야.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해요. 그래서 뭐 향후 추세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FOMC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0.5% 금리 인상한다고 얘기가 나오면 그건 아마 시장에 엄청 긍정적인 얘기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미국에 발표된 게 마이너스 1.4% 나왔다는 거를 연준에서도 이미 의식을 하기 때문에 과격한 금리 인상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됐건 가상자산 시장이 됐건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지금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터 브렌트. 자, 차트를 진짜 잘 본다고 뭐 사람들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분은 이 얘기를 하면서 32,000달러와 28,000달러까지 떨어질 거야라고 언급을 했어요. 추세선이 하락을 해서. 근데 크립토 시장이라는 게 외줄타기를 항상 만들어 놓고 항상 뒤통수를 잘 치는 편이라서 속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전 합니다. 자, 피터 브렌트.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전으로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디센트럴 랜드가 이제 100원에 있었을 때 100원에 사면 100원 밑에 사면 좋다. 근데 100원에 샀던 분들이 120원, 130원에 갔다가 60원까지 떨어진 적이 아마 63원인가? 제가 기억에 63원에 떨어져가지고 아마 손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은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하나 1,000원 밑에 사신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00원, 1,300원까지 갔다가 또 폭락을 해가지고 650원까지 또 떨어진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아마 손절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손절 안 하고 버틴 분이 그게 또 다시 원금 회복까지 1,300원까지 가서 거기서 원금에서 그냥 다 털어버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코인 시장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펀더멘탈 강하고 괜찮은 코인들이라면 분명히 이게 시세 분출은 분명히 와요. 자기 차례는 분명히 와요. 그러면 1,300원 1,300원에서 본전만 찾고 던져버린 사람들은 진짜 통수 맞은 거죠. 그리고 나서 7,000원 근방까지 거의 올라갔어요. 지금 뭐 패대기 쳐져가지고 2,000원 밑으로 떨어진 거는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크립토 시장이 이렇다는 거. 그리고 급등을 하면 2% 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급등을 하면 반드시 익절은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구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어느 순간에는. 어쨌건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네오도 마찬가지고 네오도 지금 뭐 헐값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온톨로지도 그렇고 WRX도 그렇고. 자, 이게 뭐 그냥 제가 뭐 하루 보고 숫자를 보고 저는 이런 거 코인 판단 안 하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뉴스와 배우 세력은 누군가 다 짜집어 보고 엮어 보고 퍼즐 맞추기 해보고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다 ETF가 될 만한 거니까 다 언급을 들었던 거고 파일도 그렇고 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개별적으로는 다 괜찮은 코인들이에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코인이니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전체 코인 시장이 그래요. 그거는 그냥 내가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내 코인만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 사실 올라간 코인 따지면 솔라나랑 자 루나 코인, 테라 루나밖에 없어요. 거의 다른 코인 뭐가 있나요? 그렇게 많이 신생 코인들 몇 개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은 그렇게 많이 퍼포먼스가 없었어요. 한 2년 내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워렌 버핏이 그런 식으로 뉴스에서 언급하는 거는 분명히 그들의 속셈이 있는 거고 뜻이 있다는 거죠.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은행의 거액을 투자해서 돈 액수를 늘려나가는데 전통적인 어떤 뭐 비자 카드나 마스터 이런 데는 비중을 축소한다? 과연 진짜 뜻이 뭘까요? 그리고 앞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은 0으로 수렴할 거야. 공산당은 똑똑해. 비트코인 차단한 걸 참 잘한 거야. 라고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한다? 네. 과연 속셈은 과연 뭘까요? 팔고 다 떠나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하여튼 감사를 항상 드리고 끝까지 멘탈 관리 잘 유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안에 들어간다는 게 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런 상승과 하락장을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보시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결코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힘을 내시고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